한국 사진가론 한정식 편 시작합니다. 한정식은 교육자로서 뿐만 아니라 작가로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국 사진의 절정기였다고 말해지는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대학 사진 교육에 관한 한 그가 소임을 다했던 중앙대 사진학과가 한국 사진의 각 부분에 기여한 공로만 해도 엄청났다고 할 수 있고, 또 그가 관장한 중앙대 사진학과 대학원의 학문적 성과 역시도 그가 재직한 때 그의 존재감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8, 90년대 사진의 호황기 도래가 비단 사진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나 그 시기를 잘 이용했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시도를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을 대표한 중앙대 사진학과 한정식의 공로였습니다. 사진 교육자로서 한정식의 장점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는 관대하고 너그러웠으며 솔직하고 또 순수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정식을 말할 때 인품이 좋고 덕이 많다고 했던 것은 교육자로서의 덕목을 갖췄기 때문이죠. (2005년) 저의 책 한국현대사진의 흐름을 출간하고 이런저런 인터뷰가 있었는데 워낙 비판적인 내용이라 이런 질문도 있었고 이런 대답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육명심 홍순태 한정식 교수를 평해달라는 질문에 홍순태 교수는 오직 하나밖에 몰라서 빈틈 자체가 없고, 육명심 교수는 어떤 빈틈도 메꿀 수 있는 영리함이 있고, 한정식 교수는 너무 빈틈들이 많아 차라리 순수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30년 넘게 그분들을 지켜보았기 때문이죠. 한정식 교수에 대한 평은 2010년에도 어느 잡지에 쓴 바 있습니다. 한정식 교수는 인자하고 솔직하고 순수하다. 용서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너그러움이 있다. 나는 그것들이 절반쯤은 천성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절반쯤은 문학성에서 온다는 것을 안다. 사람들이 2002년 고요 이후 그를 불교와 결부시키고 한정식 자신도 이에 동의한 모습을 보이지만, 강원구 선생이 3인의 교수전 서문에서 밝혔던 것처럼 한정식에게 성과 불교는 학습이지 자연성은 아닌 것 같다. 이 같은 자연성은 오히려 육명심의 것일지 모른다. 한정식의 고요는 그의 이름 고요정에서 오거나 고요함을 좋아했던 성품에서 온 것이다 라고 말했죠. 저의 이런 평은 작업을 지켜본 후학으로서 말한 것이지만, 더 매섭고 혹독하고 얼음처럼 냉정한 평은 50년 이상 사진의 친구인 강원구 선생에게서 들을 수 있죠. 가령 한정식이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불교와 선적인 추상은 절에만 있는 것인가? 이번 전시회의 모든 사진들은 온 나라의 여러 절에서 찍은 것이다. 절 이름으로 특정한 연상에 대해 최면을 걸자는 것이 아니었을까? 한정식의 정은 고요할 정자고 식은 물맑을 식이다. 그의 고요는 자라면서 이름에 천천히 최면이 걸렸을 것이다. 한정식의 모든 사진은 그 이름값을 하려는, 그렇게 살려는 의지의 소산일이라 본다. 그가 고요는 요즘 내가 사진으로 이루고자 하는 나의 세계라 말하는데, 요즘이 아니라 그는 나무 사진 전부터 그러하였다. 한정식은 시끄러우나 작품은 고요하다고 마지막 말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혹독하게 비판받은 고요의 정체성 시비는 왜 생겼을까요? 2006년에 한미사진미술관에서 개최된 한정식의 전시 이와 같이 들어싸오니의 작가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이었죠. 고요는 요즘 내가 사진으로 이루고자 하는 나의 세계이다. 고요를 찾아 그 고요 속에 내 사진을 담그고자 해서가 아니라
고요, 곧 정멸의 경지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사진의 궁극이어서다. 그리고 그것이 사진으로 이룰 수 있는 선의 경지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사진적 추상의 완성형이다. 이러한 선의 세계는 추상화를 통하고서는 이룰 수 없다고 썼습니다. 당시 전시장에서 주명덕, 윤명심은 물론이고 우리들도 많이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감탄했습니다. 저게 한정식 교수지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3인의 교수전이 어떤 성격의 전시인지, 전시장에 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되었다며 고요의 근원이 성가 불교적 추상에서 왔다고 해도 감당이 안 돼서 도저히 쓸 수 없는 말일 것 같은데, 한정식 선생은 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한다고 말해버린 거죠. (2009년) 여름 제가 운영한 부산 해운대 카페 루카에 선생이 오셨을 때 그때 일이 생각나서 조용히 여쭈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자고 그런 엄청난 말을 그때 쓰셨습니까? 노자 도덕경에도 도가도비상도라 했지 않습니까?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더는 도가 아님을 잘 아시면서요. 그랬더니 선생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해보고 싶어서 말한 것뿐이야. 그때는 말하고 싶었거든. 이렇게 순진하고 담백한 선생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진가 한정식이라고 봅니다. 천성이 선생이어서 가르치기 좋아하고 고쳐주기 좋아하고 그러면서 껄껄 웃으며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 보이고 그 약점을 지적해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넘기는 강훈구 선생의 말처럼 말은 시끄럽게 하셔도 또 그만큼 여리고 내적 침잠과 고요한 것을 좋아하시는 고요하고 맑은 한정식 선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을 흘러갔던 사진들은 한정식의 고요한 추상세계입니다. 쭉 보셔서 아셨겠지만 이런저런 사진들을 찍었지만 선생의 성격 그대로 바른 사진, 온화한 사진, 맑은 사진입니다. 선생은 90년대 말까지 자신이 태어난 서울 북촌과 자기를 닮은 이런저런 나무 추상을 많이 찍었습니다. 선생의 말에 따르면 90년대 초반에 불교 공부를 하면서 조용한 사진에서 고요한 사진으로 물리적 추상성에서 관념적 추상성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고요가 나왔던 게 아니라 공부하고 찾고 구하고자 했던 열망에서 나온 것이죠. 그 씨앗이자 싹이 지금 보시는 나무였습니다. 선생은 2000년 초반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정년 퇴임하면 더는 이론가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더 늦기 전에 작가로서 거듭날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한탄강인지 홍천강인지 분명치 않지만 강가에서 돌멩이를 찍던 선생을 그 무렵 인사동에서 만났습니다. 선생이 제게 들판과 나무, 강과 돌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깊은 침묵과 더 깊은 추상성이 가능할 수 있는가를 물었죠. 저는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순위의 문제일 뿐 차이는 없다고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2002년 고요원입니다. 이제 보실 사진들입니다. 한정식이 사라져도 영원한 한정식의 시그니처. 한정식의 고요입니다. 천천히 감상하시죠.
고요2는 새로운 사진이 아닙니다. 새로운 변화죠. 멈췄던 물이 흐르거나 흘러가는 겁니다. 또 무엇인가를 보아야 하는 물리적 추상에서 좀 더 자연에 가까이 다가갔던 관념적 추상입니다. 2017년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 이후 한정식의 고요에 대해 과대 칭송이 남발되었는데 한국적 예술사진의 완성이니 한국적 추상사진의 선구자니 이런 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나 사진작가에게 꿈 중의 꿈은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바란다고 해서 찾아올 기회도 아닙니다. 역대 사진가 중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은 5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2017년 한정식이 초대를 받은 것은 일생일대 행운이고 고요를 세상에 알리는 절대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작가로서의 영광뿐만 아니라 한국 사진에서도 영광이었습니다. 2002년에 첫 고요를 발표한 이래 15년 만이었습니다. 한정식의 고요3는 2015년까지입니다. 8, 90년대 한국 사진 이론을 호령했던 그가 어느덧 예술 사진가로 우뚝 올라선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선생이 늘 했던 말. 죽도록 자기를 닮은 사진을 하면 된다입니다. 가을에서 겨울로는 선생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선생의 건강 때문이기도 했지만 나는 선생이 스스로 짊어진 고요의 짐에서 벗어나 그 옛날 문학으로 돌아왔기에 좋아했던 사진입니다. (1937년) 종로 필운동에서 태어난 선생이 1962년 보성고등학교 국어교사 때 카메라를 사고 1968년 동료 홍순태가 결성한 백양사후회에 가입하면서 시작된 길이었죠.
저는 가을에서 겨울로에서 선생의 또 다른 추상 세계를 봅니다. 선생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진에는 두 가지 추상밖에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거나 부분으로 전체를 말하는 모습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사족에 불과한 것이죠. 생전에 선생이 쓴 책은 20권에 이릅니다. 사진예술개론이 가장 오래 또 널리 읽혀진 책입니다. 대표적인 책들만 발행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이제 볼 사진은 한정식의 시간의 초상입니다.
끝으로 2017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와 인터뷰 영상 보시겠습니다. 사진 공부해 보니까 사진과 문화는 굉장히 깊은 연관이라는 생각했었어요. 그 내가 사진 예술계로는 첫머리를 썼고 사진 내가 강의할 때마다 했었지만은 사진은 일종의 언어다. 커뮤니케이션의 한 수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진 언어다 하다 보니까 언어를 다루는 것이 결국은 문학이란 말이야. 그럼 사진은 그런 그 자연 언어는 아닐지언정 그걸 다루다 보니까 결국 문학성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해서 더군다나 그다음에도 맞아 요새 다큐멘터리 사진하는 건 그건 되게 문학성이 기대고 있어요. 지금도. 나도 그래서 거기에 많이 묶여 있었었지요. 내 사진이 처음에 문학성과 연결시켜 했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느낀 것이 아하 사진과 문학은 같은 또 사진과 그저 자연 언어는 언어라 할지라도 차원이 다른 언어다는 걸 내 스스로 느꼈으니까 나중에 내 영상이라는 것을 의식해주니 그쪽으로 많이 바뀌었죠, 내 행로가. 처음에는 문학성에 많이 기대서 문학적인 내용을 사진으로 풀어쓰려고 애를 썼었죠, 처음에는. 그게 지향점을 내가 뭐 확실히 처음부터 출발한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성향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 사진도 그렇게 간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내가 그 기록성을 생각해서 내가 한때 그 서울을 내가 쭉 찍었지 않았어요? 북촌이라는 사진집으로 나왔죠. 하지만 어쨌든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연을 대상으로 그렇게 찍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내 성정을 내가 자연히 따른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지향해온 것은 아니죠. 처음에 찍었던 나무라든지 발리랄 풍경론까지는 이제 내가 아까 말한 문학성을 많이 기대해줘 그런 식으로 하다가 고요 때부터 이제 내가 말하자면은 사진 영상에 대한 어떤 그 제 자리를 찾아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90년도) 91년부터인가 이제 불교를 접하게 됐어요. 물론 그전에는 우리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니까 어머님들 절에 다니셨어서 불교적인 분위기가 몸에 있긴 익었었지만은 그냥 불교를 난 막연히 그냥 기복신앙의 하나로 알았단 말이지 부처 옆에서 절하고 뭘 빌고 소원을 빌고 하는 것으로. 근데 91년도에 공부를 해보니까 아, 그게 아니야 완전히. 그냥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할까? 논리적이기도 하고 철학적이기도 하고 불교가 굉장히 깊이 있고 참 아주 멋지더라고요. 거기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참 좋은 테마를 한 데가 어떻게 보면 얻었다고 그럴지 찾았다고 그럴지 그 다음에 그걸 쭉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고요는 내 마음의 세계지만 또 내가 공부한 불교의 어떤 그 경지라고 할까? 이걸 찾아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서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가 해서는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지요.
사람의 뇌리 오래 남을 만한 사진, 그게 좋은 사진이고 그런 거 잘 찍는 사람이 좋은 사진가인데 조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상의 독자성을 잘 살리는 것, 그 영상미 자체 딱 봐서 그 느껴지는 그런 것이 그 좋은 사진이 아닌가 설명하기 전에 딱 오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찍을 수 있으면은 그건 사진 좋은 사진가고 저게 또 좋은 사진이 아닐까. 하여간 사람의 뇌리에 남고 그것이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럴 때 좋은 사진이 되지 않나 느껴요. 그저 좋은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 올바른 사람, 뭐 그런 것이지 뭐 다른 거 없이 뭐 사진가로서 계속 좋은 사진가 라고 남는 것이고 난 감히 사진가로서 크게 이름 떨친다 난 그 생각 감히 못하고 그저 누가 기억해 주면 고맙긴 고맙지. 근데 거기에 욕심을 부리진 않고 난 내 일생을 즐겁게 살다가 또 보람있게 살다가 가니까 그것을 만족하면 돼. 사진가로서 마찬가지. 그냥 사진가로서 이 이름을 내가 남긴다보다도 사진가로서 내가 재밌게 살아왔고 또 보람있게 지금까지 한국 사진가론 한정식 편이었습니다.